사람과 경남 특별주간을 맞아서 지난 월요일부터 바다를 주제로 다양한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낯설지만 바다 연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해양시료도서관 김지훈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에서 말씀드린 기관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 연구소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에 설립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해양과학과 관련한 이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과학기술 연구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연구원님께서는 거제에 위치한 남해연구소 해양시료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해양시료도서관을 처음 들어봤어요. 왠지 일반 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해양시료도서관은 쉽게 이제 해양시료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도서관에는 중요한 지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모아서 보관을 하고 또 향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저희 도서관에는 시료 채취하는데 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한 시료를 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 공급하고 또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료도서관은 좀 다른 여느 기관의 저장소와는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저희는 뭐 퇴적물부터 생물 그리고 살아있는 미세조류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이걸 또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서 여느 다른 기관과 다른 이제 최초로 이러한 기능을 가진 연구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 연구를 위한 바다보물 보관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보관되고 있는 해양시료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 시료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료들은 시료 채취부터 관리까지 이제 국가 예산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일반인들한테 모두 이제 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구 목적에 한해서 다 이제 연구자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간혹 이제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대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시료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거든요.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것처럼 과거 기후 환경의 변화나 아니면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환경이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이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해양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석사를 끝내고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이 시료도서관에서 연구를 했고요. 네. 2019년부터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해양지질 분야의 연구와 그다음에 이제 해양지질 시료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바닷속에 있는 흙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과거의 환경을 복원하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기후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연구를 위해서는 바다에 사는 생물, 또 퇴적물, 바닷물, 광물 등을 시추나 채취 조사하려면 바다에 이제 나가야 하잖아요. 다양한 조사선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에는 이제 크기가 이제 작아서 가까운 연안, 뭐 마산만이라던가 거제만 이런 가까운 연안을 탐사할 수 있는 소형 연구소인 장목호부터 이제 동해나 이제 남해 같은 이제 연근해 탐사에 많이 이용되는 이제 300톤급의 이호도호,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멀리 먼 태평양이나 인도양과 같은 먼 바다까지 탐사할 수 있는 온누리호와 2018년부터 이제 온누리 이제 5,000톤급의 이사보호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도 직접 나가보셨죠? 네. 그러면 바다의 지질 시료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2020년에
이제 동해에 있는 퇴적물 채취를 위해서 이사보호를 타고 탐사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동해 분지에 있는 퇴적물을 채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사보호에 이제 자이언트 피스톤 코어러라고 해서 큰 이제 피스톤 코어러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약 15m 길이의 퇴적물을 채취해 봤고요. 네. 이 퇴적물 채취는 저희가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네. 이제 바닷속 퇴적층에다가 이제 쇠파이프를 쉽게 말씀드리면 쇠파이프를 꽂고 네. 이제 피스톤을 잡아 당겨서 퇴적물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채취한 지질 시료는 어떤 연구에 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코어 퇴적물인데 제가 주로 연구하는 시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코어 퇴적물이 좀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표현하기로는 바다의 역사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진짜 바닷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과거의 그 환경 변화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많이 들어보셨던 빙하기 간빙기와 같은 환경 변화를 복원하는데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흙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네. 이거를 기후 변화를 복원을 하고요. 또 이러한 자료는 이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 그 순간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그 피스톤 코어라가 이제 바닷속에 넣을 때 네. 그때부터 되게 좀 떨렸어요. 아. 이게 되게 큰 파이프가 어떻게 보면 수심 3,000m, 4,000m까지 이제 들어가서 그쵸. 샘플을 해오는데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빨리 나오길 되게 기다렸고 올라왔을 때는 정말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잘 떠졌는지 이게 올바르게 다 들어왔는지 되게 두근대면서 이제 그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요즘 바닷속 흙을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해오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 성과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이제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는 수은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수은을 통해서 과거의 환경 변화를 복원한 게 있거든요. 이제 저희 가장 가까운 남해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쿠로시오 난류가 있는데 이 난류가 언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은을 통해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그게 아마 제가 여기 입사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도출한 성과라서 네.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업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양학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솔직히 해산물이나 바다 레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지구 기후 변화 관련 다큐멘터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정말 그 한 시간이 정말 한 1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감명 깊게 봤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렇게 해서 기억에 오래 남았고 이거를 연구를 업으로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전공을 좀 정하게 되었고 네. 해양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와, 수업 시간에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또 직업을 꿈꾸고 또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제 해양 지질학 분야에서도 이제 고해양학이라고 하는 그 과거 기후 변화 복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분야가 솔직히 현재 뭐 수산업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의 지인이나 가족분들도 너 뭐 해라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 학문을 공부하려는 이제 동료나 후배들이 확실히 감소하고 있고 또 관심도가 좀 더 현업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연구 재정적으로도 조금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기후 변화 예측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저희 연구 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 자부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필요한 직업이고 또 학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 넘게 해양학 분야에 몸담고 계신데 그동안 해양 환경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연구하는 입장에서 바다에 대한 느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바다를 보면은 연구의 대상체로 보게 휴식처가 아닌. 네, 휴식처보다는 어떤 바다에서 어떠한 현상이나 물질을 보면 제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연구의 대상체로 보는데 또 네. 한편으로는 진짜 바다 위에 되게 구조물들이 많잖아요. 뭐 양식을 위한 부표들도 많이 있고 어선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또 저희 연구기관들에서도 연구를 위해서 많이 또 탐사를 나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바다를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좀 그래서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마음이 들면서 저희 시료도서관이 그러한 목적도 있긴 있거든요. 시료를 잘 보관을 하면은 똑같은 데서 다시 뜰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빨리 시료도서관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양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해양 연구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 학문을 시작한 즈음에는 학회나 이런 어떠한 워크숍 같은 데 가면은 해양 연구하는 분야가 약간 좀 더 순수한 과학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더 인간 생활에 더 밀접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이라던가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던가 그런 응용 분야 아니면 오염 분야에 좀 더 치중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삶에서 해양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지구가 대부분 해양으로 덮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양으로 덮여 있는데 저희가 이 해양을 이해하는 건 우주보다 못하다고 해요. 아직도 탐사할 게 엄청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 네. 또 기후변화에 있어서 이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중요 메커니즘인 중요 이제 매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 생활과 매우 밀접한 게 이제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해양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님이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아직 뭐 뚜렷하게 이렇다 할 목표는 없지만 그냥 지금 제 위치에서 좀 더 저희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저희 기관과 저희 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잘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께 경남의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경남의 바다가 조금 특별하긴 한데 네.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이제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직업을 얻으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저를 독립시키고 약간 훈련시키는 그런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는 네 경남 바다. 네. 그리고 연구원님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경남 5월의 특별주간 바다를 주제로 오늘은 거제에 위치한 해양시료도서관 김지훈 연구원을 만나봤습니다.